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베스트 오브 파나마라는 커피를 아무 때나 와서 마실 수 있는 곳은 거의 여기밖에 없거든요. 원래 이 분야가 그런 거예요. 단순 커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, 특정 분야에서 최상위 라인업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분야는 항상 소득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기록합니다. 여기는 무조건 적자 구조죠. 자신의 취미생활은 100% 적자잖아요. 뭘 사든 자기만 알아보는 거고, 근데 어차피 그거에 대한 잔존 가치는 제로에 가까우니까요. 이것도 개인 취미생활을 좀 크게 벌려놓은 거죠. 저는 루리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박병욱이라고 합니다. 기본적으로 먹는 걸 워낙 좋아하고요. 커피 같은 경우는 한 2001년인가 2년도쯤에 스타벅스로 아마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타벅스로 커피를 입문하고, 그러다가 한 2003년인가 4년도쯤에 대전에 있는, 지금도 아마 있는 것 같긴 한데, 커피 전도사라는 그 로스터리 카페가 있어요. 그쪽에서 직접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먹어보고, 요새 신선한 커피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, 그 당시에는 진짜 신선한 커피가 없었어요. 로스터리 카페라는 게 진짜 드물었으니까요. 그리고 2004년도부터 아마 블루 마운틴이랑 하와이안 코너, 요거 두 개만 한 10년 마셨어요. 다른 건 아예 안 마시고요. 그러다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에스메랄다 게이샤를 접했는데요, 향이 일단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향이. 그런데 에스메랄다 게이샤를 강배전으로 로스팅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더라고요. 지금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.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로스팅을 했죠.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게이샤 이외에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. 돌아다니면서 좀 유명한 커피를 마셔봐도 상대적으로 너무 맛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. 결국엔 파나마 게이샤만 먹게 되더라고요.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꽃향, 그 다음에 과일향, 이게 다 강배전에서 나왔던 거거든요. 기본적으로 커피 퀄리티가 좋으면은 그게 어느 포인트가 됐든 자기의 개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. 그래서 강배전 커피가 맛없는 건 그냥 원래 그 커피가 맛없는 거지, 강배전을 해서 맛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. 개인적으로 보면은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하는데 보면 두 가지거든요. 이름만 라이트고 미디움이거나요, 아니면 완전 안 익히거나요. 근데 완전 라이트한 거는 오히려 개성이 없는 것 같고요,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. 그리고 미디움에 가깝게 시작하면은 사실은 풀시티 이상 로스팅 했을 때 맛이랑 겹치거든요. 그러면 차라리 풀시티를 진행한 다음에 얘를 에스프레소로 추출하면은 미디움 라이트까지의 향과 맛이 이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. 제가 강배전 해본 것 중에 제일 비싼 거는 24년도 베스트 오브 파나마 워시드 누구도 강배전까지 해서 다 먹어봤거든요. 그것도 역시 강배전 해도 약배전보다 오히려 자스민이라든지 플로럴이 훨씬 많이 나와요. 카페를 오픈하고 싶었던 생각은 한 2020년 정도에 들은 것 같거든요. 한 6년 전이죠. 6년 전 정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원래는 카페를 하려고 얻어놓은 자리가 별도로 있어요. 그쪽도 인테리어는 다 끝나 있거든요. 근데 인테리어를 끝나고 보니까 이런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인테리어 자체를 기존 가정 인테리어 기반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꾸며놨어요. 그래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는 그냥 지금 창고로 쓰고 있고요. 인테리어를 너무 가정식으로 해도 안 되고 너무 힘을 줘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리를 알아봤죠. 자리는 당연히 집이랑 가까워야 되고 공간도 좀 커야 되고, 그렇다고 너무 고정비가 크면 안 되고, 그게 적합한 게 딱 여기더라고요. 이쪽이 지금 지하까지 포함해서 한 80평 정도 되거든요. 80평 공간을 이 정도 고정비로 쓸 수 있는 곳이 사실 서울 도심권에 없다고 봐야 돼요. 유도인구도 제법 되거든요. 접근성도 좋고. 다만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 많을 뿐이긴 한데요. 여기 길 건너 한 10분 거리랑 비교하면은요, 한 30분의 1이요? 만약에 그쪽에 이 정도 규모로 차린다고 하면 이쪽에 손님이 한 100배로 와야 되는 거죠. 여기는 무조건 적자 구조죠. 그냥 개인적인 취미생활 비용으로 쓰는 거죠. 근데 가끔씩 바이럴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거 덕분에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요. 근데 그 올라간다고 해봐야 어차피 비싼 마진 적은 게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. 적게 팔리나 많이 팔리나 큰 차이가 없죠. 자신의 취미생활은 100% 적자잖아요. 뭘 사든 자기만 알아보는 거고. 근데 어차피 그거에 대한 잔존 가치는 제로에 가까우니까요. 이것도 개인 취미생활을 좀 크게 벌려놓은 거죠.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 느낌으로. 그 다음에 파나마에서 가장 좋은 커피는 베스트 오브 파나마라고 매년 열리는 옥션이 있거든요.
이 베스트 오브 파나마 커피를 예전에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국내에서는 당연히 판매하는 데가 없고요. 뭐 가끔 판매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벤트적으로 뭐 한 달쯤 판매하고, 일본조차도 낙찰을 받지만 낙찰받은 곳에 가면 정작 안 팔더라고. 그러니까 지금조차도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베스트 오브 파나마라는 커피를 아무 때나 와서 마실 수 있는 곳은 뭐 거의 여기밖에 없거든요. 뭐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죠. 게다가 여기를 그렇게 오래 운영할 생각은 없거든요. 그 전에 안 먹어보면은 아마 옥션은 안 들어올 거예요, 국내에. 물론 일반 컵 오브 엑설런트 같은 경우는 들어오긴 할 텐데요. 베스트 오브 파나마는 네, 아마 안 들어올 겁니다. 일단 뭐 선정됐을 때는 마드리드에 어떻게 가지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요. 그래서 비행기표부터 알아보고, 그다음에 호텔 알아보고, 그 다음에 이제 미슐랭 레스토랑 예약하는 거였거든요. 그 세 개가 제일 신경을 썼죠. 뭐 선정된 거는 뭐 선정된 거고. 그리고 저희 인스타 DM으로 왔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거 스팸 DM 아닌가부터 확인을 했고요. 그리고 GPT로 이제 추적을 쫙 해봤죠. 이 공신력 있는 행사냐, 이 업체가 뭐 진짜냐, 뭐 이런 등등등. 그때가 아마 2회차였을 거예요. 2회차밖에 안 된 행사고, 어쨌든 행사 자체는 실제 한다라고 해서 가기로 결심을 했죠. 개인적으로는 발표가 되고 서서히 방문객이 늘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발표한 날부터 손님들이 엄청 몰려들어가지고요. 좀 감당이 어려웠죠. 근데 원래 이런 건 한 달쯤 가거든요. 한 달, 두 달. 어차피 한두 달 뒤면은 꺾일 걸 알았기 때문에 한두 달 그냥 빡세게 일하자 뭐 요런 마인드였죠. 그냥 이벤트구나라고. 뭐 비슷하게 한두 달 가고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있더라고요. 대신 이제 최저치는 올라와 있겠죠. 원래 이 분야가 그런 거예요. 단순 커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. 특정 분야에서 최상위 라인업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분야는 항상 소득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기록합니다. 그래서 내가 당장 어떤 게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를 내가 돈을 모아서 자산을 축적해서 먹겠다라고 하면 평생 못 먹습니다. 본인 자산이 축적되는 것보다 얘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가파르거든. 그리고 어느 시점 돼서 만약에 돈이 뭐 자산이 어느 정도 따라잡았다. 근데 그 시점이 되면 수입이 안 돼. 다른 분야가 딱 그렇거든. 어차피 경쟁 상대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당초 들어오질 않아요. 커피는 지금이 제일 쌀 때, 제가 보기에. 아까 드셨던 커피랑 만약에 지금 베스트 오브 파나마 커피를 먹어보면요, 하늘과 땅 차이예요. 아까 그 커피조차도. 근데 그 하늘과 땅 차이인 커피랑 작년 베스트 오브 파나마 1등이랑 먹어보면 그것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. 1등과 나머지는 진짜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거든요. 근데 작년 워시드 1등은 그 매년 나오는 1등과도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더라고요. 그거는 지금 한 잔에 한 100 몇십만 원 정도 할 텐데요. 아마 20년 안에 이 정도 퀄리티의 커피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되는 커피. 제가 먹어본 커피 중에 제일 맛있게 됐고요. 그나마 여기서 한번 카페를 차려보고 어쨌든 수익은 크게 생각을 안 했지만 어쨌든 여기 굴러가는 자금,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요. 만약에 카페를 창업하고 싶고 단순히 그게 즉흥적인 게 아니라 자기의 꿈이나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은요. 입지보다는 진짜 고정비가 최소화된 곳에 오픈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월세라든지 그런 고정비가 낮고 자기 인건비로 모든 걸 해소할 수 있는 곳이면은 뭐 버틸 수 있거든요. 대부분의 사업은 버티면 성공합니다. 어차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니까요. 그리고 버티다 보면은 계속 고정 손님이 됐던 어떤 형태로 됐던 자기와 결이 맞는 사람들이 쌓여 나가거든요. 물론 이 분야의 진심일 경우에 쌓여 나가는 거예요. 단순히 그냥 은퇴하고 나서 버티다 보면 손님이 오겠지라는 개념은 절대 안 되고요. 내가 이걸 진짜 평생의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작은 규모부터 시작하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카페 같은 경우는. 지금 이 취미 공간도 사실은 여기에 한 3분의 1만한 공간에 좀 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올 사람은 오거든요. 고정비는 낮고. 그러면 현금 흐름은 플러스였을 거예요. 일단 뭐 저희 로리커피 같은 경우는 저희 매장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커피거든요. 그 다음에 기간 한정입니다.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커피는 이제 한국에서 2번 다시 맛볼 수 없거든요. 그런 커피를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유행하지 않는 저만의 스타일로 해석해서 특이한 방식으로 내놓으니까요. 한번 꼭 경험해 보세요.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.